2019년 8월 27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27일 새벽에 눈을 떠서 뉴욕 증시가 빨간색인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미쓰리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이가 어리구나 이거였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시장이 큰 호재를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저의 생각을 전해드렸는데요. 시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큰 호재는 어쩌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타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체로는 어떠한 금리나 어떠한 경기 부양책도 사실 좀 어려운 상태고요.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시장이 큰 호재를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전해드리면서 이제 뉴욕 증시의 하락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되기 직전 한두 시간 전에, 즉 아시아 시간으로는 밤에 중국이 75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미국이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심장이 벌렁거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을 공격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미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한 거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거든요. 중국이란 나라도 물론 주식시장이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다고 시진핑 주석의 어떤 입지가 흔들리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좀 우스꽝스럽게도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너 트럼프 증시 하락하면은 너 어려워하더라. 나 이제 그거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금요일 날 뉴욕 증시의 하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뉴욕 증시 개장되기 직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니다. 만약에 그 전에 했으면 처음에 일단 중국이 미국에게 그렇게 관세를 부과했을 때 충격은 받겠지만 한두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거고 중국이 미국 제품에다가 보복 관세하기로 했던 건 예정돼 있었던 거고 이렇게 시장이 이성을 찾을까 봐 어찌 보면 중국이 시간차 공격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만들게 당장 뉴욕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 관세를 부과하게 됐어. 이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거야. 이런 어떤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 중국이 뉴욕 증시가 열리기 직전에 그런 관세를 부과한 거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요.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할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락할 거라는 건 알았고요. 제가 이제 1900포인트는 이제 심심하면 깰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1900포인트가 깨지면 또 우리나라 연기금 이런 자금들이 집행이 돼서 증시를 또 다시 1900포인트를 회복시켜 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할 거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결과물이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월요일 날 뉴욕 주식시장도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 증시와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심장이 벌렁벌렁.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어떤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지 않을까. 물론 그 안정도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잠깐 미묘한 어떤 방법밖에 안 되지만 미봉책밖에 되진 않지만 어쨌든 주식이 주례장창 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게 좋죠. 근데 27일 날 제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봤더니 3대 지수가 뻘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뻘건지를 보기도 전에 딱 느꼈던 촉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못 견뎠구나.
뭔가를 또 얘기했구나, 뭔가를 또 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검색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적인 발언으로 예,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새벽에 뉴욕 증시 상승을 보면서 트럼프보다 미쓰리가 나이가 어리구나. 물론 나이가 어리지만 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만약에 저라면 월요일날 뉴욕 주식시장 한 번 정도 더 빠지는 거를 저는 그냥 냅둘 것 같아요. 냅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트럼프라면.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못 견딥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트럼프가 약해졌구나. 예. 뭐 겉으로 보이는 비주얼이라든가 이런 뭐 말 같은 거는 여전히 뭐 강건해 보이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우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80이 넘었을 때 이제 그때 저랑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누구야? 엄마야? 아니 할머니야. 할머니가 목소리가 웬일이니? 이렇게 놀랄 정도로 80이 넘으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목소리가 카랑카랑했고요. 물론 얼굴에 주름이라든가 뭐 검버섯 이런 외모는 많이 그래도 이렇게 좀 이제 노인네구나라는 외모를 가지셨지만 목소리라든가 어떤 그 뿜어내는 그 에너지는 정말 연세가 드셔도 와 세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여주는 들리는 음성과 외모가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거를 추진할 때 참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약해졌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나이 앞에서는 정말 장사가 없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를 가끔씩 언급해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월요일날 뉴욕 주식시장 그냥 냅두고 하락하든 말든 왜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골이 빠른 시간에 급격하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산은 바로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이치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걸 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화요일 정도쯤 뭔가 완화적인 발언을 내놔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월요일날 뉴욕 주식시장의 하락을 못 버티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라는 그런 투자라는 제목 앞에서는요. 매물, 그리고 미쓰리가 종종 얘기하는 중력의 법칙,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부동산 재벌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글쎄 부동산은 차트를 보나요? 예, 부동산 차트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서 종종 이렇게 막 매물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히 부동산 시장도 매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봤을 때 지금보다 만약에 더 하락했을 때 가장 염려했던 거는 굳이 시장이 얘기해주지 않아도 이미 월가에서 경기 침체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우지수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더 암울하고 미국 경기가 더 암울해질 거라는 전망들을 앞서서 내놓을 것이고 결국 그러한 전망들은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 결코 유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날 뉴욕 주식시장의 하락조차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바로바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이 패를 읽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 패를 막 쓸 겁니다. 중국도 주식시장이 있지만 중국의 주식이 하락한다고 상해 주식이 하락한다고 시진핑 주석의 어떤 입지가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네가 주식시장 하락하는 꼴을 못 보는구나. 그러면 내가 주식시장을 이렇게 한번 하락시켜야지.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응하고 아마 이런 분위기가 계속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서는요,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했을 때 증시가 하락하는 폭에 비해 중국이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했을 때 하락하는 폭이 작았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공격을 당할 때, 즉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그 충격이 증시에 더 많이 반영이 됐던 거죠. 미국 저놈 새끼들이 그냥 저 중국을 그냥 저렇게 압박하네? 저거 중국 크게 망가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또 중국이 또 뭐 크게 막 대응하는 거 아니야? 막 저러다가 저것들 둘이서 막 그냥 막 군사적으로 막 붙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컸다면, 그래서 증시가 많이 하락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 관세라든가 반발 대응을 보여주는 중국의 어떤 액션을 보고 증시가 하락하는 폭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하기 전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다 관세 부과했을 때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했던 그 폭보다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적인 발언으로 상승했던 폭이 작았죠.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뭐 중국의 역공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역공이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너무나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어찌됐던 간에 뭐 시간차 공격을 하던 뭐 어떤 대응을 하던 중국이 어떤 그런 반응을 보임에 있어서 증시가 더 민감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미쓰리는 사실 어제 방송에서 저는 지금 중국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약해진 거를 봤기 때문에 증시가 더 하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적인 발언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럼 증시는 반등할 것이고, 그러나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해지기 위해서 증시가 더 하락해야 되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심장을 벌렁거리게 했던 거는 뉴욕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의 하락과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의 하락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움직임은 이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쓰리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간 죽죠. 그죠? 언젠간 죽습니다. 자, 그러면 난 뭐 이제 죽을 거니까 뭐 열심히 살아서 뭐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면 뭐해? 아이고 결혼해서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다 침된다. 돈 벌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약속하는 어떤 일정한 그 기간을 정해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좋은 거를 그리며 또 힘든 일이 있을 땐 또 힘듦을 또 겪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쟤 뭐지? 아니 쟤는 뭐 좀 있으면 뭐 중국의 금융위기가 올 거고 뭐 안 좋을 거고라고 얘기하는데 또 갑자기 뭐 또 시장에서 뭐 어떤 호재가 있을 거고 또 시장이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고 도대체 쟤는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너무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되게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걸 전체적으로 듣지 않고 본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아, 증시가 올라갔으면 좋겠어. 아, 증시 안 올라가나? 근데 미쓰리는 증시가 안 좋을 거래요, 앞으로. 그런데 그러는 가시나가 갑자기 또, 뭐 호재가 있대. 좀 또라이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인드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그 오해가요. 어떤 투자 전략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주식을 해서 내가 손해를 봤는데 그런 손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면 돈다방 미쓰리를 들어요.
아, 뭐 좀 혹시 좋은 재료나 있나 싶어서 들었더니 개뿔 전후회가 신안 어떻게 맨날 안 좋대나?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근데 또 사람이 또 혹시나 해요. 근데 봤어요. 근데 또 뭔가 또 시장에 큰 호재가 있대요. 그런 방법이 있대요. 뭔가 있나 듣습니다. 그러면 그래? 시장이 뭔가 좋아? 좋아질 거야?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게 간절함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큰 그림으로는 뭐 경제는 이미 꺾였고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온다고 하지만 지금 경기 침체 ING 중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뭐 시장이 뭐 어느 정도 뭐 올라갈 거고 매매하기가 편할 거라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죽음을 예정해 놓고 살면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나 인생이나 한쪽 면으로만 계속 움직이는 게 없고 큰 그림으로는 죽음이 적이 있지만 아주 인생을 잘게 쪼개서 보면 그 안에 어떠한 텀이라는 게 있고 그 파동이라는 게 있고 그 폭내에 어떤 재료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이 그 큰 흐름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례장창 빠지는 주식이 없고 계속 죽어라 하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지난주에 보여줬던 어떤 그런 하락 그리고 월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분명히 하락할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거를 분명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미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있어서 겁이 많이 나는구나. 저라면 그냥 냅둘 거거든요. 예, 저라면 오히려 왜 냅두냐면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분명히 힘들 거겠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패를 보였다라는 점. 중국이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힘들어한다는 거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장 열리기 직전에 관세를 부과해서 증시를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아직까지 젊으니까 까짓건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월요일날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겨낼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못 이겨낸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게요. 젊었을 때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 있다면 연세 드신 분들은 물론 입 밖으로는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 연세 드시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라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겁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양보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크게 양보한 것도 아니고요. 뭐가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 말장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진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1%대 이상 상승했는데 급등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유럽 증시는 조금 더 냉정하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끝난 뉴욕 증시, 월요일날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1.05% 상승, 나스닥이 1.32% 상승, S&P 500이 1.10% 상승했습니다. 왜요? 트럼프의 희망적인 발언 때문에. 자,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40센트 하락했습니다. 1537.20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값이 상승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적인 발언으로 그래, 어쨌든 아직까지 보이진 않지만 또 주후반에 가면 또 이게 또 무슨 그동안 개소리였나라고 또 쓸데없는 소리가 될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희망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국제 금값은 이날 1537.20달러로 전장 대비 40센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53센트 1.0% 하락해서 53.6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미국과 이란이 대화할 수 있다. 협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제기된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건이 올바르게 조성되면 이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나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중국에 대한 거나요? 이란에 대한 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양보한 거가 있거나 뭐 뒤로 물러난 게 있거나 그건 없어요. 아주 묘한 말장난인 거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시장 하락이 겁나니까 혹시 저 얘기는 이렇게 좋게 하자고 한 얘기 아닐까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본인들에게 이제 유리하게끔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뭔가 희망적인 발언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 내용을 잘 두고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기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뭐 중국 얘기에 대해서는 뭐 2부에서 나오겠지만 이란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건이 올바르게 조성되면 이란 대통령을 만나겠다. 자, 여건이 올바르게 조성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협상이라고 쓰고 항복이라고 읽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협상이라고 쓰고 항복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라든가 이란과 대화에서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여건이 올바르게 조성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바꾸긴 하지만 결국 그 내용 안의 기본적인 주제는 뭐냐면 미국에게 유리하면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여건이 올바르게 형성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란이랑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의 어떤 여건이 된다면 근데 그 여건은 결코 이란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것 그게 여건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란과 이런 얘기 왜 했겠습니까? 증시하락이 무서운 거예요.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프랑스에 가 있는데 뉴욕 증시가 하락합니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나와바리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터지면 덜 불안해요. 근데 내가 나와바리를 떠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뭐 조폭의 그 무리에서 그 조폭의 우두머리가 잠깐 다른 일을 하러 잠깐 어디 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대형 사고인 거죠. 그리고 그 조폭이 그 조폭 대장이 자기가 자리를 떴을 때 그 느끼는 불안함이 뭐겠습니까? 저것들이 내 뒤에다가 등에다가 칼 꼽는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 있는 상태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G7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란과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중국과도 어쩌고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7월달 내구재 수출 실적 전월 대비 2.1% 증가했다. 월가 조사치 1.1% 증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2.1% 증가를 했고 그러나 비국방, 뭐 항공기 이런 거를 제외한 내구재 핵심 자본재는 전월 대비 0.4%밖에 증가되지 못했다. 그리고 7월달 전미활동 지수는 6월달에 0.03이었는데 7월달에 0.36으로 하락했다라고 했습니다. 증시는요, 오르면 좋죠. 그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오르기보다 올랐다, 내렸다 정도의 하는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을 좀 가능한 한 그 잔파도를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내가 해변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는 파도 타기를 못 하는데, 그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 내가 저 파도가 오니까 내가 저 파도에 몸을 실어서 이렇게 타야지. 그런 전략을 써서 그 파도를 잘 읽어서 파도 타기라면 재밌죠.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파도를 타고 싶은데, 파도 타기 하고 싶은데 그 파도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파도를 한 번도 제대로 타보지 못하고 계속 바닷물만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바라는 거는요, 증시가 계속 올라가길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예. 그 과정에서 요 종목도 사보고 저 종목도 사보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좋은 장이라고 생각하지, 계속 내려가는 거나 계속 올라가는 거는 저는 결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거를 견디기 어렵고, 물론 투자자들도 힘들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힘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으로 더 힘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그리고 아마 그 하락은 중국에서 아마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뉴욕 증시 한번 하락시켜봐. 그래서 한번 툭 던지고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연 그럴 때마다 뉴욕 증시가 얼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그 눈물겨운 증시 떠받들기를 부응해 줄지, 도와줄지. 예. 그러나 지금은 그냥 희망적인 발언이다라고 해서 올랐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희망적인 발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보여주는 식의 어떠한 그런 비주얼이 있어야지만 뉴욕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8월 26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지만 유럽 증시는 혼조세였거든요. 유럽 증시는 알죠? 저거 그냥 희망적인 발언이야. 왜? 유럽은 제3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미국 주식시장은 1% 이상 상승을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 8월 27일 증시는 물론 전일에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막 더 고를 외칠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상승은 할 거예요. 왜 상승했냐면 월요일 날 증시에서는요, 실망 매물이라든가 그리고 반대 매매 나가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미리 그냥 내가 팔아버리는, 화요일 날 아침에 반대 매매 나가면 내가 그 반대 매매 나가야 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이 하한가로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일단 팔아버리자라는 물량이 많이 나와서 월요일 날 큰 하락폭이 오늘 화요일 증시에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그런 물량들을 좀 제거한 약간 다이어트한 가벼운 몸으로 상승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 증시도 고민을 할 거예요. 저거 뭔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말장난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계속 의심하면서 우리 장세는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단순히 와 트럼프가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 라고 좋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의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패턴은 이제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앞으로 뭐예요? 트럼프가 보여줘야 돼요. 대놓고 양보해야 돼요. 관세를 뒤로 미루거나, 관세를 지금 철회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관세를 뒤로 미루거나 하는 식으로, 예, 단순히 희망적인 발언이 아니라 뭔가 투자자들에게 진짜 트럼프가 뭔가를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트럼프가 먼저 보여줘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화해의 손길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중국은 손을 잡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어느 정도의 말장난에서는요, 중국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겁니다. 자, 2부에서 이날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발언들이 뭐가 희망적이었고 뭐가 의심스러웠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미스에 대한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